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집값이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현재 22번째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뭐 50% 이상의 집값이 올랐다라고 3년 임기 내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급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는 정책 때문에라도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정말 절대적인 서울시의 어떤 그런 입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내년에 입주할 물량이 올해 반토막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집값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예견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이 있겠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이 시장에 적용이 안 된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장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 실제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했던 부분이 절대적으로 실패를 했죠. 그 부분이 또다시 답습이 되다 보니 당연한 결과고요. 여러 가지 효과상 실제적으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여러 가지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들까지도 현재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그 구에서도 거주하는 인구의 특성이 다르고요. 소득 수준도 다르고 그 주변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지역 격차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 노인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생산 인구가 없다. 절대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 주변의 개발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게 되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오래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도시, 구도심을 개발하는 부분이 재개발이겠죠.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늦고 그만큼 그 주변 부동산 가격도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 비율, 특히 이제 독거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비율이 강북권이 월등히 높죠. 강남권은 2.5%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이제 노인 인구, 특히 독거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부양비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북구는 23.6명, 혼자서 23명 정도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종로, 중구, 도봉, 은평 이런 식으로 봤을 때도 20명이 다 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생산활동을 가능한 20, 30대 특히 30, 40대까지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비용 특히 이제 경제활동 특히 소비활동을 하기를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년 인구는 반대로 청년 인구가 어디가 많은가? 청년 인구 상위 5개 중 4개가 다 강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젊은 층들 20대부터 특히 이제 50대까지 생산 활동이 왕성한 2세대들이 많은 지역들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자체도 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실제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청년 인구는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 많다는 얘기겠죠. 노인을 봉양에 대한 기준적인 어떤 기본도 있겠지만 유년 부양비가 당연히 현재 강남권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강남권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강남의 집값을 정말로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신도시도 만들고 올해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효과들이 굉장히 미미했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집중되어 있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을 좀 특화된 단지로 조금 더 분류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은 동일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권의 시장은 특수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특히 이제 기타 지역과 같은 동일시기 되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강남권은 굉장히 탄탄한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유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노원구가 많습니다. 노원구, 연립 다세대 주택은 은평구가 좀 많은 거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왔고요. 단독 다가구 주택이 광진구에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상계, 중계부터 해서 월계까지 아파트 단지, 대단지가 조성됐던 그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소형주택은 강북, 그다음에
관악구 정도의 소형주택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진학을 앞둔다거나 아니면 현재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준비하는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주택은 당연히 서초구, 강남구 비율이 높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자체가 개발 자체가 아파트 단지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저층의 아파트들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고요. 그 아파트의 어떤 그런 부가가치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고요. 당연히 거의 30억대,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거의 중대형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실제적으로 85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이제 중소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중대형이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 한다면 25.7평 현재 전용 면적입니다. 그랬을 때 33평형 아파트 미만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다세대 주택의 은평구가 많다. 또는 단독 다가구가 광진구에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재개발 권역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은평 뉴타운이 가장 먼저 진행했던 이유도 그렇고요. 광진 지역의 다가구 주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진구 지역들 자양동이라든가 그 일대는 특화된 입지에서만 개발되는 성수동이라든가 그 일대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강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만 기타 지역들은 지금까지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 유형은 내가 거주하는 비율이 맞느냐, 내 집에 내가 사는 비율이 맞느냐, 아니면 임차 수요가 맞느냐 봤을 때 자가 거주,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현재 상위 3개 구가 도봉, 노원, 양천구입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인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재 독거노인이 많은 비율들, 독거노인이 많은 비율에 현재 강북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당연히 오래된 주택에 또는 오래된 집에 현재 어르신들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변화로 생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특히 이제 임대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은 어디냐? 봤을 때 전세 같은 경우는 강동, 송파, 서초, 그다음에 월세는 현재 강남, 관악, 종로.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 다 업무 밀집 지역입니다. 현재 사무실 공간들, 특히 이제 기업체들 또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전세 거주 또는 월세 거주 비율보다는 업무 단지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타 거주, 특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비율이 작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공간이 작은 거고요. 들어갈 공간이 작다 보니 그 지역의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당연히 그런 수요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또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또 크게 또 큰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 교육이야 당연히 강남이라든가 양천, 노원 이 지역을 뽑고 있죠. 그중에서 강남권이죠. 전체로 봤을 때 초등학교 학생 수, 강북권이 현재 한 45만 명 정도 되고요. 강남권이 현재 한 4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2035년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는 15년 후에는 74만 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만 명 정도가 줍니다. 초등학생 비율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뭐 알고 계실 테니까요. 또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 또는 현재 자율고가 어디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가 봤을 때는 일반고는 현재 강남권에 많고요. 특성화고는 현재 강북권에 많이 포진합니다. 그리고 자율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현재 특목고나 자율고등학교죠.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제 무효화하고 일반고로 전환이 되게 되면 현재 강북권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강남권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강남권에 있는 우수학군 주변으로 또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들을 만들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당연히 수능 2등급 이내 학생 비율을 봤을 때도 당연한건데 서초, 강남, 송파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 교육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교육을 따라가는 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천과 노원,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줄을 이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또 어디 많느냐. 전체 서울시의 사업체 수가 82만 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현재 종사자 수가 한 5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에만 7만 2천 개의 사업체가 있고요.
68만 9천 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수치는 더욱더 늘어났을 겁니다. 앞으로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각종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업무설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늘어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서초에서 거의 한 11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고요. 일자리가 아니라 업체가 있겠죠. 그 업체에서도 일자리는 또 굉장히 더 많아질 테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거의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 주변이 상권이 살아나고 상권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그 주변으로 인한 주거지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계속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소매라든가 사업체 수 비중을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강남권에 많이 집중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노선이야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강남 서초에 6개 노선의 전철역이 다니는데 전철 노선이 있는데요. 전철 역사만 거의 100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환승역도 많을 테고요. 그 주변으로서 환승 갈아타는 인구들 또는 그 주변에 업무 시설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이 주변에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인구도 많다는 얘기죠. 내가 거주지는 강남은 아니나 내가 생활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활인구 비중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은 복합적 요소와 그다음에 세부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복합적 요소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교육이라든가 교통, 일자리, 그다음에 기본적인 요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세부적인 요소는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고 교육 수준은 또 얼마나 높으냐. 또 문화적 갈망이 또 얼마나 많은 지역이고 문화적 갈망이 높은 지역은 문화시설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소비 욕구, 그로 인해서 현재 돈을 쓸 수 있는 욕구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그 부동산 가격이 달라진다. 요거의 만족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월등히 강남 서초 지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자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기대 심리도 높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 제 생각에는 세대를 구분을 해서 소비 형태를 나누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